안녕하세요. 한쌤 수학의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수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를 함수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이라고 적는데, 이때 미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그래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경우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1번인 경우 기본형으로 잡고 이해를 하게 되면 2번형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뭐라고 예를 들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표면상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 녀석은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음수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대비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분의 1, 이렇게 점점 x값이 음의 값으로 갈수록 이 전체 값은 어디로 다가간다? 0에 다가가게 되고, x값이 크면 클수록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오른쪽 위로 뻗어가는 증가하는 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해석한다? 항상 뭘 지난다? 0,1을 지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요 지금 현재 2의 x제곱 플러스 0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좌표 표면상에서 x가 0일 때 얼마나 지난다? 2를 지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y축으로, 이 y는 2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이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이 x축이 y는 1을 딱 그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진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요 i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y는 2의 x제곱, 즉 지수 함수의 점근선 방정식이 됩니다. 아셨죠? 지수 함수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지수 함수의 역함수 있는 게 누구다? 로그 함수에 해당합니다. 지금 지수 함수가 x축을 y값, 그렇죠? y는 k를 정근선으로 가진다면 로그 함수는 누굴 정근선으로 가진다? x는 k 값을, 즉 y축을 정근선으로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y는 ax제곱이 점근선이 y는 3이고 그러면 바로 이 녀석 값이 3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2의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y는 2x제곱을 기본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y는 2x승이라는 요 원래 그래프가 무슨 대칭이 됐다? y축 대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는 어떻게 그려진다? 똑같이 0,1을 지나면서 x가 크면 클수록 0에 가까워지는 감소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쌤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거는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0과 1 사이일 때는 x값이 이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분의 1의 x제곱인데 x값이 음의 값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양의 값으로 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된다? 0에 다가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요 i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지수의 x에서 왔을까? y에서 왔을까?를 고민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다? y의 부호에서 마이너스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니까 원래 이 그래프에서 y의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래프가 무엇이 됐다? x축 대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i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리게 되고 0일 때는 얼마나 지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그림을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x축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한 개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즉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 이거 가로 안 쳐도 되겠네.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를 보니까 이 마이너스는 y에서 왔고 x 또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y가 둘 다 바뀐 그래프 뭐다? 원점 대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셨죠? 자, 일단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뭘 하냐면 기본 그형을 잡아놓고 x축 대칭이 됐다, y축이 대칭됐다, 뭐 원점 대칭이 됐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x-1 플러스 3.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x축과 y축을 좌표 표면에 표현하고,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 값은 얼마를 지나게 된다? 4를 지나게 되죠. 이 점을 항상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 y값은 뭐다? 점근선이 항상 3이라는 거죠. 이게 점근선이 되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1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쌤이 요걸 한번 가로로 묶어 볼게요. x-1.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좌표 표면상에서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나 지난다? 요거 0이니까 4를 지나죠. 요 점을 지나야겠죠. 그쵸? 점근선은 얼마다? y는 3. 자, 그러면 현재 누가 부호가 바뀌었다? x의 부호가 원래 이 함수 y는 2x제곱을 기준을 잡는다면 y는 2의 x제곱 기준 잡았을 때 이 안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니까 x의 부호가 현재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무슨 대칭이 됐다? y축 대칭. 그럴 때는 요 선을 y축이라고 생각하고 대칭시켜버리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때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x가 0일 때 뭐 어떤 값을 가진다 라는 것 정도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때 0 넣어주면 2l제곱 플러스 5니까 3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 아셨죠? 쌤이 그린 것처럼 점근선, 우리 유리함수 문제 풀 때처럼 점근선처럼 요 i를 x는 1, y는 3 그려주고 x가 1일 때 이 값을 항상 0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의 0승 플러스 3이니까 4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답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우리가 지수 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뭐 2분의 1의 x제곱이라든가 요런 그래프 한 개 그려볼까요, 우리가?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요 좌표 표면상에서 x는 1, 그리고 y는 3, 점근선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1 넣어주면 이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여기 2. 자, 이 녀석은 뭐를 지나야 된다? 1,2를 지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원래라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인데 x의 부호도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었다? y의 부호도 바뀌게 되었죠.
따라서 무슨 대칭이 되었다? 원점 대칭이 되었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원래라면 y는 3 0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원래 그래프라면 지금 이 아이가 원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원점 대칭이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항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좌표를 찍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오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기본형은 우리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증가나 감소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을 x가 0부터 3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x에 0 넣고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0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 3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되냐면, 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3. 그러면 이때는 요 i가 최소를 가지게 되면 이 전체는 무엇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x가 1일 때 2의 제곱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자, 요 i가 최소를 가지게 되면 이 값은 뭘 가지게 된다? 소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얘는 그 x가 1일 때 2라는 최소값 말고는 그 다음부터 커지게 되고 이 값 또한 계속 커지게 되죠.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i가 최소가 되면 요 전체식 입장에서는 무엇이 된다?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에서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x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번 더 넣어보면 x가 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 뭐 된다? 2니까 4, 6이 되겠죠. 점점점 줄어들죠.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따라서 x는 1에서 무엇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혹은 평행 이동하는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아둬야 될 게, 요 상태, 원래 알고 있는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요 값이 최소가 되고 요 값이 최대가 되면 이 전체는 뭐가 된다?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거고, a가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나 a가 0과 1 사이라면 그 반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굳이 요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완전적으로 고쳐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크게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이 값이 최대값을 가질 것이냐 최소값을 가질 것이냐, 요거는 앞에 부호를 보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최대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한번 조심해야 될 거 문제 하나를 띄워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나중에 방정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부등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활용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 나올 수 있냐면 요 i, 우리 고1 때 방정식 파트, 요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 i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하면서도 이 녀석의 모습을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 녀석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함수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듯이 2의 x제곱은 항상 어떻게 생겼었다? 이렇게 생겼죠. 증가하고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값이 됩니다. 양수값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이 녀석만 t로 치환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합을 치환하고 있죠. 그러면 t 값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를 잡을 때는 단순히 2x제곱을 t로 잡을 때는 t는 0보다 크다라고 잡으면 끝이 나지만 이 두 개의 합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t 값의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산술기하 평균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니까 요 녀석을 a라 두고 얘를 b라 둔다면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1이 되죠. 얘들은 역수관계 약분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1을 곱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치환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죠. 우리 앞에서 전개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공식 알고 있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푼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이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좌표, t좌표가 1이고 y좌표가 4. 이 점을 꼭 지점을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 구하고 있다?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보다 큰 범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다? t가 1일 때가 아니라 t가 2일 때 얼마? 5라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 요런 모양이 나오면 항상 나오면 이런 형태의 같은 모양 혹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든다? 범위를 찾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요 지수 함수는 요 정도로 하고 지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 한번 문제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자, 한번 여기 문제를 한번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2, 알파를 지난다. 2, 알파를 지난다. 이때 알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y는 우리 앞에서 고1 단원의 평행 이동 단원 배웠죠. 좌표가 x축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변형했다라면은 x는 좌표 표면상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얘는 원래 y 플러스인데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뭐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시킨 그래프가 되죠. 이 과정 알죠? 이거 y 플러스 2가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3의 x 마이너스 1이 x축으로 1만큼. 그래서 이걸 이항시켜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뭘 지난다? 2, 알파 2와 알파를 대입해주면 알파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셨죠? 자, 지수함수는 여기까지 기본 내용을 하고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펜을 바꿔야겠네. 자, 우리가 로그 함수는 자, y는 로그 a의 x. 자, 물론 로그 함수는 뭐 어떤 범위에서만 풀고 있다?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풀고 있습니다. 아까 지수 함수랑 얘랑 여수 관계를 했죠. 그래서 요 녀석, 아까도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도 a가 1보다 큰가 0과 1 사이인가를 구분지어서 문제 풀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 지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x축 대칭, y축 대칭 시켜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 자, 아까 전에 지수 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기억나십니까? x가 0일 때 y 값은 1이라는 그 점을 지났죠. 그럼 얘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x가 1이면 y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x가 1이면 y 값은 0이 되죠. 그리고 x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죠. 자, 점근선은 x는 0이라는 요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x. 저 2분의 1은 요 두 번째 0과 1 사이에 해당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우리 뭐다? 로그 성질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마이너스 앞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x인데 얘는 x분의 1이니까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 x는 어디서,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다? y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죠.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y의 부호가 바뀌었다. 무슨 대칭이 됐다? 무슨 대칭이 됐다? x축 대칭이 되었다. 그래서 요름을 x축 대칭시키면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아이가 y는 로그 2의 x.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아셨죠? 자, 그러면 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자, 이번에는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원래 함수를 무슨 대칭시켰다? y축 대칭시켰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0을 지날 거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얘는 뭐다? 원점 대칭.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셨죠? 자,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기본형은 어떻게 그리면 된다?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녀석의 부호 변화, x가 바뀌었느냐 y가 바뀌었느냐 아니면 둘 다 바뀌었느냐를 확인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도 지수처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x가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죠. 왜냐면 x는 1보다 큰 범위니까. 그래서 정근선은 x는 1이 되고,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쵸? 2일 때 y값은 얼마가 된다? 0 되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3도 한번 꺼주고, 그러면 2일 때 뭘 지난다? 2점 3을 지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3. 됐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다음, y는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3.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 1 플러스 3. 자, 얘도 마찬가지로 x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정근선은 똑같이 x는 1이 되고, x가 2가 되면 요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대칭이 됐다? 이 값은 어디서 왔다? y에서 왔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따라서 무슨 대칭이 있다? x축 대칭.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뭐
다른 여기 2분의 1 쓰는 거는 나중에 요 놈을 갖다가 또 무슨 대칭시키면 된다. 요 녀석에 대해서 또 뭐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시키면 되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따라 한번 그림 연습해 보시고 우리가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잘 만나진 않을 겁니다. 뭐 수행평가에서 학교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만날 일은 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만나게 된다? 식을 주고 혹은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 위의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똑같이 지수함수랑 똑같이 최대 최소값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평행 이동 문제가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값 자 보세요.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아까는 똑같은 경우로 해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x값의 부호에 대해서 진수에 대한 부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그럼 로그 2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니까 이 값이 무엇이 되면 x가 1이 돼버리면 로그 2의 2니까 최소값이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앞에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요 i는 x가 1일 때 최소값을 2를 가지지만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전체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죠. 이해되죠? 아까 우리 지수할 때 x에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하면서 점점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따라서 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무엇을 가진다?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이걸 왜 계속 쌤이 강조하냐면 요 때는 최소값이라는 거를 애들 잘 알지만 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를 무엇을 해볼 거냐면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지우고 문제 하나를 띄워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무엇이 됐다? y는 로그 3의 9분의 x 마이너스 1이더라. 이때 a, 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 해준다? 얘를 뭉쳐져 있는 것을 빼야겠죠. 그럼 얘를 통분시키면 로그 3의 9분의 x 마이너스 9가 되고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뭐다? 빼기죠. 그래서 로그 3의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로그 3의 9 이 녀석은 3의 제곱이니까 토탈 뭐가 된다? 로그 3의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3의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9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죠? 아셨죠? 자, 이 문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 아까 쌤이 처음 시작할 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역함수 관계.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y는 2의 x제곱 함수 fx를 2의 x제곱이라 하든지 y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함수가 라고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쌤이 지금 예를 든다고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요 밑이 지수 함수의 밑과 무엇을 본다? 로그 함수의 밑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동시에 나왔다면 이게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 i는 어떻게 지낸다? 이렇게 해서 0,1을 지나게 되고 이 녀석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1,0을 지나는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자, 문제를 하나 띄워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7의 x-1 플러스 6의 역함수가 y는 a의 x 플러스 b 플러스 c일 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는 미지수 없이 다 알고 있고 여기서는 미지수로 번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뭐로 바꾸겠다? 요 지수함수 꼴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죠. 로그 함수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자, 이걸 y는 x의 대칭이니까 x는 로그 7에 y-1 플러스 6이 되고 조건은 y는 1보다 크다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체크 포인트가 되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 이항시키고 7에 y-1 얘 보내버리면 7에 x-6제곱이 y-1 따라서 y는 7에 x-6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7, b는 마이너스 6, c는 1 됐죠? 쉽게 풀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딱히 뭐 할 건 없지만 로그 함수에서 아까 쌤이 지수 함수처럼 간단하게 최대 최소값을 다뤘는데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문제 한 개 띄워가지고 보면 x가 2부터 8까지 움직일 때 이 범위에서 무엇을 하라? y는 x의 로그 2의 4x 2의 4x 그쵸? 자, 이 녀석의 뭘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내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요 지수, 지금 지수죠. x의 로그 2의 4x니까 이 지수가 밑이 2로 나와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을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4x.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로그 2의 4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고, 그럼 요것도 진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은 합이니까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그럼 얘는 2가 되고 2 플러스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그쵸? 그러면 전개시켜주면 이 아이는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2의 x.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써도 상관없지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자, 이 x를 내가 뭐로 했다? 요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 움직이는데 현재 내가 어떻게 했다? 로그를 취해서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요걸 로그를 밑이 로그 취해주면 1고 1이 되고 3이 되죠. 따라서 t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y는 t제곱 플러스 2t를 t가 1부터 3까지 움직일 때 뭘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죠. 그럼 따라서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꼭 지점 마이너스 1은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마이너스 될 수가 없죠.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아셨죠? 자, 간단하게나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이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